자, 저기 투자에서는 뭐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느긋하게 시간을 잡고,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수익을 막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수익을 약간씩은 좀 이렇게 더 내는 쪽이 아니라 덜 내는 쪽으로 그 수익을 조금씩 더 내려고 하는 게 욕심인 거예요. 수익을 조금씩 덜 내는 쪽으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 그 어떤 마인드로 오셔야 결과가 자꾸 좋아진다. 이런 얘기고, 투자자로서 처음에 잘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탈락하거나 중간에 도태되거나 이런 분들이 수익을 더 내려다가 그러는 거예요. 더 내려다가 수익을. 그 시장 흐름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수익을 더 내야 될 때보다도 덜 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제가 얘기했듯이 시장이 진짜 강세장으로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때는 진짜 제대로 실력 발휘해서 남들보다 그 아마 5배, 10배 더 수익을 내야 되지만 시장이 이렇게 바닥권에 있거나 시장이 이렇게 좀 횡보하거나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는 자꾸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큰 수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장 자체가 큰 수익을 만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대선 테마주하고 일반 테마주 차이도 그런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했었을 때 대선 테마주를 했을 때하고 일반 테마주를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그 내 실력 차이가 그렇게 난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도 내가 그 대선 테마주를 하느냐 일반 테마주를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테마인 거고 일반 테마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조금 이렇게 좀 덜 내는 쪽으로 더 내는 쪽이 아니라 덜 내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리스크가 관리가 되고 본인들 계좌가 자꾸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는다. 계좌가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거고 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자꾸 수익을 더 내는 쪽으로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 계좌가 더 좋은 쪽이 아니라 더 나쁜 쪽으로 자꾸 그건 결국 본인들이 욕심을 어떻게 부리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시장이나 투자에서는 절대로 그 개인들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그 개인들 욕심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절대로예요, 절대로. 절대로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 그걸 정확히 알고서 하셔야 되고, 그 때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때에 맞춰서. 항상 뭘 하시든 간에 그 때에 맞춰서, 그 때의 특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테마주를 할 때, 그 때의 특성, 그 다음에 대선 테마주를 할 때 그 대선 테마주의 특성, 저희가 셀트리온이나 삼성전자 할 때처럼 그 우량주면 우량주의 그런 때의 특성, 그게 흐름의 특성인 거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형태의 수익을 만들어낼 거냐. 그것을 그 시장에 맞게 고민을 해서 그게 맞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시장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데 본인들 욕심으로만 수익을 더 내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한 80%, 90%는 욕심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욕심은 평소에는 줄이고 하다가 진짜 강세장을 내가 딱 미리 예상을 했다 하면 그때 과감하게 베팅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내고 그 제가 했던 그 대선주 같은 거 이런 테마들이 올 때 그런 테마가 또 오지 않겠어요? 그런 테마 기간이 왔었을 때 그때 좀 비중을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일반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했잖아요. 그 종목 교체할 때 그때 아니면 그런 타이밍이 없다고 제가 그 종목 교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시장이 바닥권에 있을 때나 종목 교체가 의미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손절인 거예요. 손절. 나머지는 종목 교체가 아니고. 그러면 자, 그다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이렇게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 주봉입니다. 주봉. 이 비트코인을 주봉으로 보면 여기 진적에 제가 그림을 계속 그려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꼬리를 연결하는 선이 이게 추세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몸통을 이어놓은 추세선은 이미 깼다. 이미 깨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주봉으로 따면 지금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째 횡보를 하고 있는데, 주봉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 어디로 갈 거냐. 근데 확률로 봐서는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럴 확률도 있어요. 이럴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갈 확률도 있고 이렇게 갈 확률도 있는데,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확률로 따졌을 때 이렇게 갔을 때의 확률하고 이렇게 갔을 확률하고 어떤 확률이 높냐, 이게 이쪽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쪽 확률이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가는 확률보다 이렇게 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제 이런 구간은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어차피 요 구간은 이미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요. 요 구간은 요 구간은 중요한 거죠. 요 구간은 뭐 이렇게 가면 상관이 없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건 바닥권이다. 어차피 바닥권. 중요한 것은 이 바닥권이라는 판단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나중에 훗날에 가서 이게 그래서 1년, 2년, 한 3년 후쯤 갔었을 때, 나중에 3년 후쯤이면 주봉이 지금하고는 많이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3년 후쯤이면 저는 이제 이런 데를 다 넘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3년 후쯤이면 여기를 넘어가 있을 거다. 한 3년, 지금부터 한 3년 후쯤이면 3년 후쯤 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럴 때 바닥권에 있었을 때 이때 분할 매수를 좀 잘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갔었을 때 생각해 보면,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나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나간 그림을 봐도 이렇게 올라가서 생각하면, 여기 바닥권에 있을 때 그때 분할 매수를 내가 충분히 해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으면 그 수익이 얼마나 크게 났을 거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수익이 얼마나 컸을 거냐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서 분할 매수 해놓고 나중에 이제 여기를 넘어서 자 위에 이렇게 가 있다고 하면, 그게 가 있지 않겠어요? 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이때 가서 여기를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처럼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이럴 때 좀 분할 매수를 좀 해서 시간을 1년, 2년, 3년 이렇게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또 그때 가서 또 후회를 할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좋은 기회였는데, 그때가 좋은 기회. 근데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금 엄청난 악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 악재들이. 이런 데 마찬가지. 이런데 엄청난 악재들이 나오는 거죠. 악재들이. 그래서 이 악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악재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내 투자에 반영을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악재가 무슨 악재냐, 그 악재가 왜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개인들 생각이에요. 개인들 생각.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이런 악재를 내 투자에 어떻게 이용해 갈 거냐, 이런 악재들을 내 투자에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 활용을 할 거냐,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악재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격적으로 저평가된다는 얘기니까요. 저평가. 이 저평가된 구간에서 내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판단을 해갈 거냐. 그래서 그런 판단들을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해서 좀 그 판단의 확률을 높여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이유가 얘 본 그림 또 보구나 또 보구나. 와,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을 땐 여기 계속 봤어야, 여기 있을 때 여기를 계속 보면서 해석을 했어야 여기 사서 여기까지 들고 갔지 않겠어요. 보면은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응? 지금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왜 똑같은 그림을 자꾸 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가서 여기서 사서 여기 이렇게 들고 가려면 여기서 내가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판단을 여기 있었을 때 판단을 잘 했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여기 있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악재에 대해서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 투자에 어떻게 연결시켜 할 거냐, 그 판단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본 그림을 이렇게 월봉으로도 보고 일봉으로도 보고 주봉으로 보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꿔가면서 보면서, 그래서 지금이 이 판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도 이제 이게 반영을 이게 판단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판단. 이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뭐에 대한 판단한 거예요? 이 때에 대한 판단한 거죠. 때에 대한. 지금 뭘 해야 될 때냐 이 얘기죠. 내가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될 때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더 늘려야 될 때냐, 이거에 대한 판단인 것이죠. 이 고점권에서는 반대죠. 여기 고점권에 갔을 때도 결 판단을 한다는 것은 뭘 판단하냐, 결국 때에 대한 판단하는 거예요. 타이밍에 대한 판단. 응? 그래, 이때 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줄여야 될 땐지 다 팔아버려야 될 땐지 줄여야 될 땐지, 응? 더 사야 될 땐지.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여기서 다 팔았어야지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지만, 이 그림이 그려지기 이 다음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는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얘기죠. 이렇게 다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여기가 고점이 있구나 이렇게 알지만, 응? 이 뒤에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여기서 봤을 때는 이게 고점인지 여기서 더 갈지, 응? 그걸 누가 아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단을 높여가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량주, 그 다음에 개별주 이렇게 자꾸 반복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응? 이 때에 대한 판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강생분들도 그런 의미를 잘 알고서 들으셔야 된다 얘기예요. 왜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의미를 잘 알고서 들으셔야 된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추세선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는 있는데, 여기 지금 몇 주째 한 1주, 2주, 3주, 4주, 한 5주째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1번의 확률로 갈 거냐 2번의 확률로 갈 거냐. 응? 확률이에요. 확률. 투자자는 항상 이 확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그 테마주 얘기하면서 이 50% 플러스 수익이, 본인 수익이 플러스 50% 근처 오면 이게 고점권이다. 고점권이다. 이게 뭐예요? 그게 확률적인 판단인 거죠. 이게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죠. 보면. 그게 정해져 있다 이거 아니고.
그래서 1번으로 갈 확률이 있고 2번으로 갈 확률이 있는데, 결국은 이건 뭐에 달려 있느냐, 이더리움이 1번으로 갈 거냐 2번으로 갈 거냐, 이것은 결국 이 비트코인한테 달려 있다는 얘기죠. 이 비트코인이 1번으로 가냐 2번으로 가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더리움도 1번으로 갈 건지 2번으로 갈 건지, 결국은 비트코인의 이제 흐름이 중요한데, 좀 확률로 봐서는 그러니까 1번보다는 2번 확률로 이렇게 거쳐서 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해석하면은.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내가 분할 매수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을 해석을 해서 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내가 기술적인 해석을 하면서 이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할 수 있었던 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여기서 기술적인 해석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지금 여기 이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 그러니까 횡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리플도 결국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지만, 확률로 따지면 1번의 확률과 2번의 확률 따지면 2번의 확률이 높다. 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그러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경우가 나중에 훗날 한 2, 3년 후에 가서 봤을 때는, 아, 저기가 바닥권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기술적인 해석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때 내가 뭘 해야 될 땐지를 내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지나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나놓고 보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게 어떤 타이밍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게 뭐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할 수 있는 게. 투자자로서 내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기술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기술적인 해석에 맞춰서 지금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꾸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막 고민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것은 그렇잖아요. 응? 그럼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면 그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죠. 고인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 바닥권에 있을 때 분할 매수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차트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기술적인 해석을 해보시면 차트가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인지를, 그 때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때를 뭘 해야 될 때인지. 그게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특히 저희는 중장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막 오늘 샀다 내일 팔고 막 이번 주 샀다 다음 주 팔고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중장기를 해서 시세 차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그 목표이기 때문에, 5% 벌고 10% 벌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 계좌는 이게 조금 줄었어요. 계좌가 여기 이제 지난주에 한 3천 갔다가 한 100만 원 정도, 추정 예탁금이 지금 2,900 얼마인데, 이 숫자는 뭐 의미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계좌는 이제 원금이 2천만 원 계좌다.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갔다가
여기 쫙 2000, 3000, 2300, 400 갔다가 지금 2900, 3000 요 근처에 올라와 있는데, 그 일주일 전에 3000 근처에 있다가 지금 2900 초반으로 내렸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추정 예탁금이 늘은 게 아니라 추정 예탁금이 줄었죠. 일주일 동안 약간 줄었는데, 이거 왜 그래요? 이건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제가 늘 얘기했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계좌도 같이 조정을 받는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안 했어도, 있는 종목 그대로 들고 있었어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계좌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을 할 때 내 계좌도 상승을 한다. 그럼 이게 무조건 그렇게 되느냐? 아니죠. 이게 어떤 종목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목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고, 시장이 상승을 하면 내 계좌도 상승을 하고, 음, 시장의 변동에 맞춰서 내 계좌도 이게 출렁거린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것을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지금 조정기예요. 조정기. 시장이 조정기다. 이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내 계좌도 조정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시장이 또 조정을 받다가 또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추정에 따끔은 이제 시장이 조정을 일주일 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 계좌도 약간 조정을 받았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가 들고 있는 그 종목들하고 시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을 보면, 환율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환율은 여기가 고점권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고점권이었고, 여기가 고점권이었고,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여기를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깼었을 때,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미 이제 환율은 하락 추세로 들어선 거예요.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미 고점권을 거쳐서 하락 추세를 접어들었는데, 그럼 여기 올라가고 또 내려오다가 또 여기를 깼잖아요. 여기 전저점을 깼잖아요. 전저점.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하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돌아섰다가 여기 또 살짝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살짝 올라가는 거, 이게 반등이라는 거죠. 반등.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다. 반등.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깨고 내려올 때, 여기 내려올 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내려올 때, 자, 여기가 조정이냐 하락이냐, 조정이냐 하락이냐, 조정이냐 하락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투자자로서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 판단을 하는데, 저는 계속 하락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조정이 아니고 하락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깼죠. 여기 보면 깼죠. 그럼 여기 다시 여기 내려온 거, 여기서 내려온 것도 이 조정이냐 하락이냐,
조정이냐 하락이냐. 저는 하락이란 거죠. 하락이다. 여기 또 이렇게 살짝 올라가잖아요. 이게 반등이다. 반등. 이게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여기는 이게 상승이냐 반등이냐. 그러면 상승이 아니다. 반등이다. 반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상승이냐 반등이냐. 반등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하락한다 얘기죠. 그 추세로 보면 이게 보시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실 때 이게 하락을 할 때는 여기 고점이 다져있잖아요. 고점. 제가 지금 그림을 반대로 그리고 있죠. 고점이 다져진다. 이게 하락을 할 때는 하락 추세로 갈 때는 이렇게 고점이 다져진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고점을 지나서 이게 고점권을 지나서 하락 추세로 갈 때는 여기 고점이 다져진다. 고점이. 근데 이게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이렇게 가잖아요.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여기 저점이 높아진다. 저점이 높아져 간다. 이때가 상승 추세인 거죠. 상승 추세. 환율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환율이 계속 상승 추세로 왔던 거예요. 상승 추세. 그러니까 환율이 1년 반 동안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가니까 이거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가 3,300에서 2,100 한 40까지 떨어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반대가 되겠죠. 지금부터는. 응?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왜 또 조정을 받느냐. 이렇게 시장이 코스피가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는데 왜 조정을 받냐.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뭐 환율이 반등을 하니까 환율이 상승이 아니고 반등을 하니까 반등을 며칠에 걸쳐서 한 일주일에 걸쳐서 반등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면은 코스피는 이것처럼 하락 추세로 간다. 하락 추세. 반대라는 거죠. 이거 제가 이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요게 환율이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우리 코스피는 반대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로 갔다. 이 얘기고 지금은 반대라는 거죠. 지금은 환율이 고점을 지나서 이미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는 반대다.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건 뭐냐? 그 조정이라는 거죠. 조정. 자, 이런 그림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이게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환율을 볼 때 지금 뭐 환율이 뭐 얼마 올랐네 내렸네 뭐 오늘 얼마 올랐네 내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이게 환율이 얼마 올랐나 내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환율이 얼마 올랐나 내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이 환율의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중장기를 하는 거니까 저희는 단타나 단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중장기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이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환율의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 판단만 정확하게 하고 있으면 그걸로 다 된다는 얘기죠. 이게 환율도 이게 경제 지표예요. 제가 아까 경제 지표 얘기했지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경제 지표 설명드리기 전에는
저희 주식을 종목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환율이라는 경제지표 하나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율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종목을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든 종목을 한 종목을 가지고 하든 종목을 관리를 해서 수익을 좀 크게 만들어 내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제지표를 참고로 해서 판단할 거냐 추세에 대해서 그런데 환율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환율에 대한 이 반복된 설명하고 아까 제가 잠깐 그 경제지표 지금 아까 미국 경제지표 설명드렸지만 뭐 그런 것들 좀 추가해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그래서 환율은 뭐 제가 볼 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크게 달라지지 없다. 달라진 거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고점 지나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은 이게 뭐 환율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드디어 달러 가격이 제 가격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달러 가격이 하락을 통해서 제 가격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가격을. 그동안에는 무슨 얘기냐? 달러가 여기 환율이 이렇게 있을 때 달러가 여기 우리가 고점권에 있을 때 달러가 고평가돼 있었다. 고평가. 고평가는 뭐예요? 거품이었다는 얘기죠. 거품이었다. 그 거품이 꺼지는 중이다. 이런 것이죠. 이게 짧게 또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그 내용들을 본인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구성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들 참고를 하셔서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환율 차트를 보든 뭐 나스닥 차트를 보든 아까 만들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든 그 차트들을 딱 봤을 때 본인들 눈에 뭐가 보이느냐, 이게 어떤 그림이 보이느냐, 그 그림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야 판단을 정확하게 해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환율은 이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피, 그다 개인이 다 샀어요. 개인이 다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했고, 코스닥은 기관이 매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개인이 사고 그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그러니까 코스피도 하락하고 코스닥도 하락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같은 시장 수급은 그다지 개인 투자자들을 봤을 때 시장이 상승하는 쪽으로 가길 바라는 투자자 입장에 봤을 때는 좋은 수급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것만 포인트로 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설명드린 거 그것만. 그 다음에 나스닥.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모아지는 중이잖아요. 이평선이 모아지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갈 확률이 있고 이렇게 모아졌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갈 확률이 높은데 확률 1, 확률 2, 뭐 어떤 게 높냐? 저는 이쪽이 높아 보여요. 이쪽 확률 1 쪽이.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평선까지는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큰 틀에서 나스닥은 여기만 보면 그러는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나스닥은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나스닥은 이제 큰 게 이렇게 중장기 추세로 보면
중장기 추세로 보면 나스닥은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 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고점이 하락 추세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건 뭐냐? 여기는 이제 상승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반등이에요. 반등. 상승이 아니고 반등이다. 반등. 그러니까 여기쯤 갔다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일단은 그림은 그렇게 해석이 된다. 뭐 그렇게 가게 되면 나스닥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나스닥이 중장기로 이 하락 추세로 가게 되면 우리 한국의 코스피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반대라고 했죠, 제가. 그 나스닥이 하락 추세로 가면 우리 코스피도 하락 추세가 아니다. 이 얘기도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 시장에 들어왔던 세력들,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들어왔던 세력들, 개인들 말고요. 우리 동학개미 같은 개인들 말고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던 세력들, 그 세력이란 건 저기 유럽 돈도 있을 거고, 저기 뭐 아랍 돈도 있을 거고, 뭐 중국 돈도 있을 거고, 뭐 일본 돈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그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돈이 빠져나간 중이다. 그러면 이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권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거다. 이거 보면서 또 막 폭락이 엿짓고 뭐 막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그분들 생각일 것이고, 그분들도 무슨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희망상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나간 10년, 20년, 30년 시장을 쭉 봤었을 때, 저는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좋다. 저는 나쁜 게 아니고 좋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떠냐? 이- 자, 한국 코스피, 위에가 코스피예요. 위에가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살짝 조정받잖아요. 조정. 여기 고점 근처 가니까, 여기 고점 근처 가니까 조정을 받잖아요. 이게 조정 받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 고점 근처에 갔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러니까 이것은 코스피 코스닥 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하락이냐 조정이냐 보면 저는 조정이라는 거죠. 조정.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는 중인데 계속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서 간다. 그쵸? 조정을 받으면서 간다. 이렇게 가다가 조정받고 또 가다가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아니고 전 조정이다. 왜? 아까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그 지금 환율의 추세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환율의 추세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 아까 설명드린, 제가 환율을 설명드린 게 바로 이 코스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환율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율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때부터 해가지고 요 때부터 해갖고 그 환율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환율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 환율.
환율이 이렇게 내려올 때 코스피는 올라간다. 코스피 올라가니까 코스닥도 같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저희가 왜 환율을 자꾸 보느냐? 환율과 우리 코스피 시장과의 관계, 코스피 시장과의 관계.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움직여 가고 있느냐. 그래서 환율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판단을 할 거냐. 이 관계를 보고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의 흐름. 흐름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흐름이죠. 미래의 흐름. 미래의 흐름. 뭐 과거가 아니고 미래의 흐름을 판단을 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정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야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게 하락이 되려면 여기를 깨야 돼요. 여기를 깨야, 여기 1년 반 이상 계속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1년 반 이상.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여기를 저는 그럴 거라고 보진 않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아직도 하락인 거예요. 아직도 하락인데 저는 아마 여기까지는 깨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아마 여기 내려오다가 어디쯤에선가 방향을 턴할 거다. 그거야 이제 또 다음 주에 보면 되겠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2주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3주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본인들 머릿속에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해보고 그 일주일 후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가느냐, 다르게 가느냐, 그런 것들 자꾸 확인해 보셔야, 그래야 본인들이 이제 기술적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과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 기술적인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흐름을 남들보다 정확하게, 남들보다 빨리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기 위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해석이 됐던,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해석이 됐던, 아까 이게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해석이 됐던 간에 미래 흐름에 대한 판단을 다른 개인 투자자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정확하게 그런 어떤 미래 흐름을 판단해 가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이렇게 다각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야 기술적인 해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지 뭐 올랐냐 내렸냐 이걸 보려는 게 아니고요. 그거야 뭐 그때그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올라가는 내려가냐 이건 그거야. 자, 그런 의미로 기술적인, 이게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왜 기술적인 해석이 중요한지, 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기술적인 해석이 중요한지, 이게 기술적인 해석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응? 기술적인 해석이 중요한 건지, 그 왜 중요한 건지, 그거의 답은 각자 수강생들이 각자가 찾으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보면서, 응? 한 얘기 왜 또 하냐 이러지 마시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는 본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몇 개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봐야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를 보면, 자, 이 삼성전자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 여기를 좀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자,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상승, 이 반등이 아니고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러면 전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환율이고, 두 번째가 이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여기 보면 상승 중.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 내려올 때까지는 하락이었죠. 여기 5만 1,800원 내려올 때까지는 그냥 하락 추세로 내려온 거예요. 하락 추세로. 삼성전자가 거의 1년 반 이상 하락 추세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추세가 바뀌었다. 추세가 바뀌었다. 자, 하락 추세에서 어떤 추세로?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계속 간다. 이건 뭐냐? 내려온 이건 뭐냐? 이건 조정이라는 거죠. 조정.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다. 조정. 그래서 결국은 여기 어디쯤에선가 다시 돌려서 다시 갈 거다. 일단 어디 갈 거냐? 일단은 7만원 저 위까지는 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7만원에서 한 7만 5천원. 이 정도는 간다.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간다는 거죠. 조정을. 근데 조정이라는 것도 보면 여기 보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 4일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짝 양봉 만들잖아요. 일본 기준으로.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쯤에서 이제 조정을, 이평선들도 그렇고요. 이게 조정을 이쯤 어디선가 이렇게 이제 끝내겠다는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보면. 야, 그러니까 지금 그 환율 아니 우리 시장이 좀 또 며칠 떨어진다고 막 걱정하고 그럴 게 아니고 아까 환율 그림 제가 설명하듯이 환율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시고 쭉 삼성전자 흐름 이렇게 쭉 보시고 이게 걱정을 하더라도 무슨 근거를 가지고 걱정이라는 근거를. 응? 환율이 반대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든지 응?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에 있다든지 이러면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정반대라는 것이죠. 지금은 환율도 이미 하락 추세로 들어섰고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이 시장 관리에서 뭘 걱정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막 시장이 뭐 폭락 나온다 어쩐다 막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의 또 관점일 것이고 그분들의 관점이겠죠. 관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이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카오 카카오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카카오도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게 제가 거래량 하는데 이 거래량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거래량의 크기가 바로 이게 세력, 이때 들어온 세력 돈의 크기인 거예요. 세력 돈의 크기. 이 거래량의 크기가 세력 돈의 크기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이때 세력들 큰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세력들 큰 돈이 뭐하러 들어왔겠어요? 그냥 여기서 5% 벌고 10% 벌려고 들어왔겠어요? 세력들이. 제가 얘기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이 주식시장에서 이 세력도 결국 돈 벌러 들어왔는데 그러면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이 가격 차이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에요. 세력이 돈을 벌려는 것은 가격 차이가 아니고 시세 차이로 돈을 벌려고 한다. 제가 들렸어요. 이게 가격 차이하고 시세 차이 어떻게 다르냐? 가격 차이는 말 그대로 5% 뛰기, 10% 뛰기 하는 게 이게 가격 차이인 거예요. 이거 5% 뛰기, 10% 뛰기 하는 거. 시세 차이는 최소한도 플러스 50% 이상, 응? 플러스 50%, 100%, 200% 이런 수익을 내야 그게 시세 차익이라는 것이죠.
그 세력들 여기 거래량의 크기가 이게 세력 돈의 크기인데 이런 큰 돈들이 왜 들어왔냐는 얘기죠. 여기서 5% 벌려고 10% 벌려고 들어왔겠어요? 보면 그것만 생각을 해보고 그 의미를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탠바이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럼 뭐 일단은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얼마 내놨어요? 46,500 5만 원도 깼었는데 그럼 여기서 10만 원만 가도 더블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 10만 원만 가도 10만 원만 가도 100%잖아요. 10만 원만 가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력들이. 자, 그다음에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SK 바이오 사이언스 여기까지 하락이었고 지금 막 아까 카카오보다는 이렇게 막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런데 이게 세력들이 돈이 들어온 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다. 이게 거래량이 거의 없다. 아니 거래량. 예. 거래량. 그렇죠? 세력들이 사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 되면 이제 그림을 그리겠죠. 분들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량주는 이게 카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카카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내가 몇 년 보유해서 몇 배를 벌겠다, 몇 배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표. 아까 그 개별주하고 다르다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기술적인 해석들을 이렇게 꾸준히 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몇 년 들고 가서 몇 배 될 때까지 이것을 잘 보유하면서 가는 거. 이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본인들 계좌에서 이런 종목 가지고 해서 3배가 되든 4배가 되든 5배가 되든 6배가 되든 응? 많이 가면 한 10배가 되든 뭐 그런 어떤 결과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어? 그게 우량주인 거예요. 우량주. 지금이 얼마나 지금 저평가 구간이 좋은 구간이에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림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SK 바이오스가 나중에 저기 막 응? 한 30만 원, 40만 원만 가 있어 봐요. 그러면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야 이런 데서 그냥 내가 이 분할 매수 해가지고 들고 있었으면 응? 얼마나 좋았겠느냐. 나중에 가서 이제 후회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응? 그럼 그때는 이미 늦죠. 그때는 이미 늦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게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그 종목 교체하면서 새 종목 얘기하면서 새 종목 제가 얘기하면서 그때 기술적인 해석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술적인 해석을 그 중요하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는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중요한 얘기를 다 해드렸는데 그 내용들이 왜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바로 했지 않겠어요? 바로? 바로? 음? 자, 이게 때를 안 놓치기 위해서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때를 안 놓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거 개별주들 몇 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이 종목들이 빨리 간다, 막 많이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이러한 어떤 그림들이 의미가 있으니까, 패턴으로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패턴들을 자꾸 저희가 어차피 들고 있는 종목이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러이러한 그림들이 나왔을 때,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잘 봐두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게 이제 왜 그런 그림들이 나중에 중요했느냐, 그런 게죠. 이 웹스라는 종목도 보세요. 웹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다가
이 거래량이 없다가 지금 아까 저기 이제 이게 이 거래량의 크기가 세력의 돈의 크기라니까요. 이게 그런다고 이게 또 막 금방 가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또 거기에 맞는 또 그림이 그려진다 이 얘기죠. 지금 당장 막 내일 날아간다 모레 날아간다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그림들 기술적인 그림들의 의미가 뭐냐? 이 올라가고 나서 또 조정을 하잖아요.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하면서 이 조정, 이게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죠. 뭐 하락은 뭐 내내 다 했는데, 그죠? 이 조정을 통해서 이게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거예요. 개인들. 여기 개인들이 여기서 팔았으면 좋았을 걸 안 파는 이런 개인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겠어요. 이거는? 손절하는 개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 조정이라는 것은 세력 입장에서는 그 개인들 물량을 뺏는 구간이 이게 조정 구간입니다.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들이 세력들한테 물량을 뺏기는 구간. 그게 조정 구간인 거예요, 그게. 자, 이 호텔 신라도 보세요. 호텔 신라도 여기 좀 이게 막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이런 막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올라가다가 이게 조정. 이게 개인들 물량 뺏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갔으면 이게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확률은 아주 낮죠. 한 10% 20% 나는 거고 거의 한 70% 80%는 이게 조정을 판다. 조정. 조정을 통하고 조정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또 조정하잖아요. 조정.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지금 왜 이렇게 가냐? 옆에 나라 중국의 이렇게 코로나 방역 이걸 좀 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풀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마스크 실내 마스크 벗는다 어쩐다 쭉 얘기하면서 이게 저희가 그 리오프닝 주로 해가지고 그때 들어갔던 종목 몇 개 있잖아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그런 흐름들이 맞춰서 이런 파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들고서 이렇게 포기 안 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이 때가 온다니까요. 때가 본인들이 자꾸 이걸 종목을 이 종목 저 종목 옮겨 다니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분명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도 내가 포기 안 하고 이렇게 잘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좋은 파동을 그려주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개인들은 바닥권에 사서 이렇게 잘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꾸. 자, 이 범양근영 같은 경우도 여기 있잖아요. 봐요, 여기. 뭐 여기 앞에 빼더라도 여기 지금 이게 세력들 돈의 크기가 눈에 보이잖아요. 세력들 돈의 크기. 그럼 여기서 바로 가지. 아니, 그럴 확률도 있는데, 가려고 했으면 여기서 바로 갔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도 한 3, 4일 가야 되는 거고, 아니, 여기서 더 뺀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조정을 시키면서, 역시 또 개인들 물량을 뺏고 있는 거죠. 뭐, 개인들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조정을. 그 세력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아니고, 빨리 가려면 여기서 가거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조정을. 이건 하락이냐, 조정이냐. 하락이냐, 조정이냐. 이게 조정이란 거죠, 하락이 아니고. 아니, 이미 세력들 돈이 들어왔고, 빠진 게 없는데. 응?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보면 거는 제가 이런 데서 사라고 했잖아. 이런 데서 사시라고. 자, 근데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샀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S트래픽도 여기 보죠. S트래픽도 마찬가지죠. 지금 막 이 거래량들 보세요. 거래량들. 막 윗골이 막 엄청 달잖아요. 윗골이. 이게 지금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 뺏는 거예요. 그 거래량이 확 주는데 가격은 거의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르고 내리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떤 뉴스 하나, 지금 어떤 뉴스를 기다리는 중이죠. 이게 어떤 뉴스를 기다리다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면 또 이런 그림을 쫙 그리겠죠. 그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저희가 들는 종목 중에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림들이 지금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종목들 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몇 개만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의미 있는 그 기술적인 해석상의 그림들이 지금 많이 그려지고 있다. 히림도 마찬가지죠. 히림도 이게 상한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렇게 가면 이게 플러스 거의 한 50%권 가면 여기가 고점권이라는 얘기죠. 고점권. 응?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거래량 확 줄여놓고 또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 이렇게 하고 또 갈 듯 하다가 또 조정을 하고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구간이에요. 이게 이 개인들 물량 뺏는 구간이죠. 개인들 물량 뺏는 구간이다. 세력들 돈은 지금 들어오기만 했지 나가진 않았다.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들고서 이게 분할매수 하면서 분할매수가 아직 다 안 됐으면 분할매수 하면서 이 캐리소프트가 좀 그림을 또 막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보죠. 캐리소프트도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 거래량이 늘잖아요. 늘다가 확 늘잖아요. 그리고 하고 여기를 확 뛰어넘어 가지고 그럼 바로 가지 또 여기서 조정을 또 받잖아요. 여기서 바로 가지 또 이 조정을 받고 갔으면 바로 가지 또 조정을 받고 이런다니까요. 그지만 이런데 막 갭상승을 하잖아요. 갭상승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아 이런 그림들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세력들 입장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이런 그림 속에 세력들의 지금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그게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 세력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좀 막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에 이 어디가 있으려고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이 앞에서 뭐 어떤 경험이 있었으면 혹시 어떤 그런 그림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그 경험이 있어야 그런 그림이 그 본인들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지 않겠어요? 앞에서 그런 종목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뭐 저기 가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캐리소프트가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이런 데서 이런 구간에서 이런 그림 그리면 아 그때 옛날에 캐리소프트가도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혹시 이것도 그런 그림 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게 데이터인 거예요. 그게 데이터. 그게. 응? 그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게 본인들 실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희망사항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응? 내 경험치에 의해서 보면, 아, 그런 그림이 혹시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 가지 확률상으로 봤을 때,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이죠. 그냥 막연히 그냥 그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자, 이게 그림들이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지도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이 세력들 돈의 크기가 크잖아요. 이런데 세력들 돈이 없다가
이렇게 탁탁탁 세력들 돈이 들어오면서 또 꼬리를 달잖아, 꼬리를. 보세요. 이지. 자, 저거. 그 대오해일도 여기 거래량이 이게 세력들 돈의 크기인데 돈은 많이 들어왔는데 이 그림은 조그마하게 그리잖아요. 이게 세력들 기술인 거예요. 그 돈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세력 개인들 눈에 봤을 때 안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눈에는 별로 안 좋아 보이게 이렇게 딱 그리는 것이죠. 돈은 많이 들어와 있으면서. 그리고 또 거래량이 싹 없잖아요. 예? 이게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뭐 개인들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또 개인들 아무튼 들고 있는 물량을 막 쥐어 짜내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개인들은 막 금방 금방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간다. 안 간다. 오늘 드린 종목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조정을.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세력들 흔적이 이미 있잖아요. 세력들 흔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조정을 뭐 그 이제 어떤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조정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 들고 있는 종목들 많은 종목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어떤 기술적인 특성, 의미 이런 것들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봐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빨리 가고 떼져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세력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패턴의 그림을 그리는지 이런 그림들을 자꾸 보셔야 다음에 이 비슷한 그림을 만나지 않겠어요? 다른 종목에서 결국 세력이 돌고 도는 거니까 세력이 이 종목 같다 저 종목 같다 결국 이렇게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바닥권에 있을 때 그 그림의 패턴이 그 세력의 패턴.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어떤 종목에서 이런 비슷한 그림을 바닥권에서 봤는데 지금 이 종목에서 이런 그림이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진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아, 그때 그 세력이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보면은 그냥 무조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시도 때도 없이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그림들이 이게 거래량이나 이평선이나 이런 의미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그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과 가격의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것들 쭉 그 패턴이 몇 개 있잖아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봐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그림들을 자꾸 머릿속에 데이터 형태, 그런 패턴의 형태 그런 걸로 자꾸 쌓아두다 보면 결국은 다음에 또 개별주를 할 때 그런 비슷한 패턴을 또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몇 년에 저희가 이제 대선주 한 지가 벌써 3년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지금 개별주 한 지가 벌써 1년 이렇게 돼가는데 거의 한 4년 정도 좀 지나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물론 제가 이제 기술적인 해석에 설명은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희가 대선 줄 때도 이런 기술적 해석을 계속 봤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때도 했었으면. 응?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설명을 이렇게 못 드린 거고, 이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 줌으로 해서 이렇게 차트를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인다고 보세요. 이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실력으로 연결돼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바닥권에 있을 때 종목들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들의 의미, 세력들 입장에서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본인들이 경험치로서 아,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생각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연결돼 가는 거죠. 쭉 꺼내서. 그 틀 속에서 세력들도 그게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거기에서 결국은 보면. 경험이 많은 개인 투자자, 특히 기술적인 해석을 잘하는 개인들 투자들 그 범위 안에 세력들도 결국 들어가는 것이죠. 그쪽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률이 이제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100% 확률은 없다. 그러니까 확률을 본인들이 지금부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을 높여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10%에서 20%, 20%에서 30%, 30%, 40%, 40%, 50%, 50%, 60%, 60%, 70% 이렇게. 근데 개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게 몇 프로다.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 80%, 90%는 좀 어렵고요. 한 70%, 80%면 개인들이 도달할 수 있는 거의 맥시멈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세력들도 100% 성공하는 거 아니니까요. 세력들도 성공하는 게 한 7, 80%예요. 확률로 따지면. 세력들이라고 100%다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 개인들만 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들만 100%를 꿈을 꾸는 거예요. 개인들만. 예. 근데 70%, 80% 확률만 돼도 굉장히 높은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확률들을 높여가는데 좋은 어떤 그 툴이 되는 게 제가 지금 계속 2부에 설명드리는 이런 기술적인 해석 부분이에요. 기술적인 해석을 제가 이렇게 종목에도 적용시켜보고 우량주에도 적용시켜보고 또 비트코인에도 적용시켜보고 그렇잖아요. 환율에도 적용시켜보고 이게 지금 여러 각도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 보면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를 제가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저희 종목이 아닌데도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데 그런데 100만 원일 때 제가 못 잡겠어요 그걸? 아닐 때도 제가 잡는데 100만 원일 때 삼성전자 잡는 것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닐 때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저희 투자 종목이 아닐 때도 이렇게 계속 보셔야 삼성전자를 100만 원일 때 딱 잡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쭉 쌓여야 그게 그런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셀트리온 잡아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 되니까 이렇게 10만 원 돼서 딱 잡아내는 것이지. 음?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막 거의 한 98%, 99% 그런 확률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100%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아주 적어진다는 거죠. 이게 리스크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서 확률이 99%다. 그러면 1%가 부족하잖아요. 이 1%, 그 예상을 벗어난 1%가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리스크가. 이게. 근데 어차피 100%가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100%가 없기 때문에. 응? 그래서 리스크가 1%가 있든 2%가 있든 3%가 있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개별주 들으면서 살려면 바로 사고 안 살려면 끝까지 안 사야 된다. 그 얘기가 제가 리스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50% 근처면 그건 거의 고점권이기 때문에 그 욕심내면 안 된다. 그 종목은 이번에는 나오고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딱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런 것을. 그리고 지금같이 시장도 좀 어정쩡하고 그다음에 테마도 이렇게 대선 테마하고 다르게 이런 테마 있을 때는 본인들이 수익을 더 내겠다 보다는 좀 수익을 덜 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가 또 강세장이나 이런 것도 왔을 때는 남들보다 한 5배, 10배 더 내겠다. 이런 식으로 확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그게 리스크 관리고 계좌 관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적인 해석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그 패턴 하나하나를 본인들 머릿속에 데이터로 딱 입력해 가는 과정. 그런 것들이 본인들 실력을 알게 모르게 키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기술적인 해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중장기 투자자한테는. 기술적 해석이 거의 한 80%, 90% 차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나오니까요. 거의 다. 이게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 보유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나오잖아요. 기술적 해석상에서.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